2주 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희가 계속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유권자로서 양 정당의 정책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으로 기각이 됐는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과 공화당은 탄핵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현재 국경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예견을 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그 방송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죠.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100%입니다. 제가 선지자적인 그런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당연히 미국의 상황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 대법원의 그 판결도 그렇고 이번 상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예견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번에 그 하원에서 이번 국경 문제를 놓고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국토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가결한 하원이 이번 주 초에 화요일 날 그 탄핵안을 들고 그 헌법에 의하면은 탄핵이 하원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상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네. 탄핵 재판을. 그런데 그래서 그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하원의 그 대표들이 한 12명이 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탄핵을 한 그 제목들을 들고 이유를 들고 상원에 가서 상원 100명 전원이 모이는 상황에서 다 기립을 하고 배심원으로서 그 재판에 탄핵 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하원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탄핵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헌법이 명시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때 없었던 그 사원에 주어진 의무는 이 탄핵 하원에서 가결한 탄핵의 재판을 실행해서 그 하원이 생각한 대로 그것이 그 guilty인지 not guilty인지 한국말 뭐죠? 탄핵,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게 유죄인지 네, 무죄인지를 판결하는 그 판단을 재판을 상원에서 하도록 미국의 헌법에는 연방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었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것이 어겨진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금 현재 상원의 생각은 그 여기 민주당 쪽의 생각은 다수당이죠.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 총무의 생각은 이것은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탄핵 개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로 하루 만에 그렇게 가결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그 민주당이 이것을 처리했냐면은 이 기소를 당한 탄핵을 당한 그 내용들이 다 불헌하다.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 unconstitutional 이라는 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 이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안은 그 불헌하기 때문에 헌법이 가한지 합헌한지 불헌한지의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하는 것이지 네. 한 번도 탄핵안을 재판을 두고 연방 상원에서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둔 거죠. 네. 그래서 그 투표를 한 내용도 이 사람이 그 국토안전부 장관이 잘못했다 안 했다 유죄라 무죄라는 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지 않고 이거는 헌법에 준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해를 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꼼수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이번 투표를 가지고 그 이번 선거에 나서는 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네. 하는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그 심판에서 이번 그 재판에서 어느 변호팀들이 당신을 변호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서 다 작전을 짜놓고 재판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탄핵을 한 이유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집권을 하면서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오도록 그래서 침범이라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탄핵을 받아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국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경은 안잡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국토부 안전장관이 그 의회에 나와서 그 발언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런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정책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차이로 인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쓰고 있는 정책, 열어놓은 국경은 그들의 정책이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이 국경 문제는 상당히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체질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그 이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래서 빠듯하게 끝났죠. 예, 그래서 막상 결론적인 얘기는 그 방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드리고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설명이 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의도는 제 생각은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는 언론이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과 이런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십시오라는 이제 방송을 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방송은 그 국경을 열어놓은 이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입국했는지 전 정권 트럼프 정권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막상 결론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정책으로 이렇게 국경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못해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시작한 그 얘기를 조금 그 결론을 짓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제가 그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바이든 정부가 그 32만 명을 외국에서 미국의 40세기의 공항으로 날랐다. 네네.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불법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특히 대부분의 언론이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의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릴 때에는 그 어느 방송도 언론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었고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그 행정부에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몇몇 소수 언론들이 이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 보도된 것을 한번 듣고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Obtained White House records reveal the Biden administration admitted to flying hundreds of thousands of illegal migrants into the country. Now, those records were obtained by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through a FOIA lawsuit, and they show that over 320,000 migrants were flown over the border using Biden's CBP-1 app. However, in responding to that info request, listen to this. The administration refused to reveal just which U.S. airports those migrants landed at.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writes, quote, the
public can't know the receiving airports because those hundreds of thousands of CBP authorized arrivals have created such operational vulnerabilities at airports that bad actors could undermine law enforcement efforts to secure the United States border if they even knew the volume of CBP-1 traffic processed at each port of entry. Frightening is an understatement. And Elon Musk weighing in, saying this, quote, "This administration is both importing voters and creating a national security threat from unvetted illegal immigrant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groundwork is being laid for something far worse than 9/11. He writes, just a matter of time. 예, 그래서 지금 들으신 대로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굉장히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확인을 요구로 하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내에 40세 공항에 이분들을 날랐다고 했는데 그 공항들이 어느 공항들이냐, 어느 지역,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이분들을 이제 날랐느냐,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내용 공개하기를 국토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제가 뭐 한국 언론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마 보도가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려드린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방송하는 그날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이제 마이크 존슨은 목요일 날 회기가 끝나면은 주말에는 이제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우고 모금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지난 우리가 방송을 한 금요일 날 저녁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전 대통령 트럼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때 기자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국경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그분이 발언한 것을 조금씩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들을 것은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이 국경을 열어놓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mong the problems that flows from this open border catastrophe is directly related to this threat to our election integrity. Why is that? You need to understand something really important about federal law. Since 1993, 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we call it the Motor Voter Law, allows people to sign up to vote when they get a driver's license. If an individual only asserts or simply states that they are a citizen, they don't have to prove it. They can register that person to vote in a federal election. And you see, states are currently prohibited, believe it or not, the states are prohibited from asking someone to prove that they're a citizen. Why would they do this? Why would they allow all this chaos? Why the violence? Because they want to turn these people into voters. Right now, the administration is encouraging illegals to go to their local welfare office to sign up for benefits. Well, guess what? When you go to a welfare office, they also ask you if you would like to register to vote. 예, 잠깐 스탑하고 제가 조금 녹음을 잡아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고 국경을 열어둔 정책은 선거의 진실성, election integrity, 선거의 진실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경을 열어놓는 정책을 쓰는 이유를 선거와 연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 선거 election integrity와 관련이 있다라고 큰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경을 막아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정명령과 정책들을 다 파기를 시키고 그리고 64개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국토안전부의 정책들을 통해서 국경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기 동안 시간 동안에 불법으로 넘어오신 입국하신 분들의 숫자가 한 1,600만 명, 16 million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한 5%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런 숫자가 넘어온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Why would they do this? Why would they allow all this chaos? Why the violence? Because they want to turn these people into voters. Right now, the administration is encouraging illegals to go to their local welfare office to sign up for benefits. Well, guess what? When you go to a welfare office, they also ask you if you would like to register to vote. And so many people, we think, are going to do that. And you know what? The numbers are so high. There's so many millions of illegals in the country that if only 1 out of 100 voted, they would cast potenti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votes in the election. That could turn an election. This could be a tight election in our congressional races around the country. It could, if there are enough votes, affect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so that's why.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발언을 하시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십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들은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을 열어놓은 이 정책은 선거에 영향을 주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Why에 대해서 답으로 그것은 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입국시킨 분들을 유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국경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숫자는 지금 현재 입국에 있는 숫자 그리고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해서 4년 더 임기를 가지게 되면은 숫자가 불어나서 네. 거의 3천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엄청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각 지역에서 지방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이분들의 처리를 굉장히 이제 곤란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입국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먹고 살 만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들에게 웰페어를 신청할 것을 권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공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죠. 엄청난 숫자를.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없던 그런 질병들 결핵이라든지 이미 많이 제치놓은 그런 질병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그런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들어갈 때에 예방접종을 한 것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아이들이 입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예방접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없었던 그런 없어진 질병들 그런 것들에 이제 다시 한번 익스포즈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건 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냐 왜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이들을 유권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만일에 이분들의 100분의 1만이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분이 왜 이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100분의 1만이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은 대선에도 많은 선거에도 영향이 아니고 네.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선에도 충분히 결과를 바꾸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대선도 50개 주에서 각각 선거를 해서 성자 패자를 결정하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주들은 이 민주당이 우세한 주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한 7개 정도의 경합주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각 경합주에서도 아주 적은 차이로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100분의 1만이어도 지금 수십만 명이거든요. 수십만 명이 투표를 해도
이 연방 의원들 선거라든지 대선에 큰 결과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유권자 등록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DMV에 그 운전면허증 신청할 때나 웰페어 신청할 때에 당신이 그 유권자 등록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미국 시민자입니까? 에 대해서 체크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유권자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유권자, 그러니까 시민권자인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들이 지금 이제 그 일부 연방 정부 선거가 아니고 지방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선거들에서는 그 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다 하는데 4번을 한번 들으시죠.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ensure that we do have free and fair elections in this country. If we don't have that in a constitutional republic, we have nothing. It's the basis of who we are as a nation, and we owe that to the American people.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s introduce legislation to require that every single person who registers to vote in a federal election must prove that they're an American citizen first. You have to prove it. That will be a new part of the federal law and a very important one. Our bill will establish new safeguards. It will put us on par, by the way, with virtually every other democracy around the world that also prohibits non-citizen voting. And this is a critical thing for us to do at a very critical time. Our bill also will require states to remove non-citizens from their existing voter rolls. That's a big problem, too. And it will provide access to databases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help the states administer this. As the entity that is responsible for regulating federal elections, Congress has this responsibility. We cannot wait for widespread fraud to occur, especially when the threat of fraud is growing with every single illegal immigrant that crosses that border. This is something most American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test poll says 78% of the Americans who are polled say that preventing illegal immigrants from voting in our elections is a top priority. 네. 이분이 지금 설명하신 것이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은 왜 그러면은 시민권자인지를 proof 증명하지 않아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는 1993년도에 만들어진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에 의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법은 각 주가 유권자 등록을 받을 때에 그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신 분들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proof하는 것을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방금 들은 그 내용은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free and fair election,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공명정대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그분들에 의해서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에게 투표권을 특히 대권의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그런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실행해 온 것이고 사실은 현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고 국경은 안전합니다. 국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통령도 부대통령도 국경에 가보질 않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의도적으로 가보질 않습니다. 가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라디오 방송이 돼서 그렇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국경에서 네. 엄청나게 마치 외국에서 습격하듯이 엄청난 떼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국경을 경비하는 경비들과 싸우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법을 이제 그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에 붙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새로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아까 방금 우리가 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 먼저 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는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분이 자신이 시민임을 증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 require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들어 있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각 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 관리를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등록 그 유권자들의 리스트를 그 리스트 속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 아닌 유권자들을 이제 속출해내는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을 그 require하는 그런 법을 이제 제출하고 통과를 시킬 것이다. 공화당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하원에서? 하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지금 국경 문제와 이 선거 관련 문제는 굉장히 그 위험한 문제라 다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가 법안이 이제 붙여지고 하원 의장이 이제 그 안건을 이제 관리를 하니까 법안을 투표에 붙이면은 민주당 의원이든지 공화당 의원이든지 찬성 반대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상식적인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유권자 등록법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한 가지는 유권자 등록할 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유권자 등록 리스트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을 제외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연방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민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각 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뭐 그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제 그런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제가 이제 여러 이 상황을 쭉 이제 이분의 말씀하신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그 설명해 드린 대로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캐치 앤 릴리스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을 잡아서 법은 그분들을 리테인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추방하는 그게 법인데 법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제3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1기, 2기를 거쳤고 그리고 퇴임한 후에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런 잘못된 국경의 정책을 뒤집는 정책을 썼고 그래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분들의 숫자가 확 줄었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오바마의 썼던 정책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문제를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망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